만약에 이제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면, 법률 관계가,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보증금 1억을 건네준 그런 세입자와,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계약을, 로 알고 1,000만 원만 건네받은 그 건물주 간에 소송이 이제 붙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개업자는 중간에서 사라지고, 또는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은 그 중개업자와 건물주 간의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인 구조는 사실 간단합니다. 결국은 그 건물주가 중개업자에게 그런 전세 계약할 권한을 위임했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전세 계약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중개업자가 건물주를 대리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서 표현 대리로 이제 접근하는,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이거는 좀 소홀했다, 누가 보더라도 라는 판단이 되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이제 임차인과 그 건물주 간의 결론이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물주로부터 중개업자가 전세 계약 체결할 어떤 그 권한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개업자가 없어져 버리고, 그걸 입증해 줄 만한 중개업자가 없어져 버리고, 또 서류도 굉장히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증이 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번째 문제, 표현 대리가 성립되느냐, 표현 대리가.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전 중개업자가 그 건물주를 대리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받았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과실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장이 참 달라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건 전세 계약 체결할 권한을 주지 않고 월세 계약만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심지어는 계약 체결할 권한은 전혀 준 바 없고 건물 관리만, 계약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월세 받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하고 이런 건물 관리만을 권한을 줬다. 근데 저 사람이 오버해서 그걸 한 거다. 결국 임차인이 안타깝지만 피해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임차인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가리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그래서 이 케이스는 사실 중개업자가 이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어떤 횡령을 한 사건인데, 결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개업자는 항상 계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항상 어떤 건물주를 위해서 계약을 항상 해오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저 사람의 대리권이 있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보호될 수가 있겠느냐? 임차인이 보호될 수가 있겠느냐? 나의 의뢰인인 임차인이 보호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서류적인 징구, 서류적인 확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겠죠. 물론 아까 더 나아가서 건물주의 진정한 의사 확인,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아까 사례에서처럼 9천만 원을 가져간 사람은 소송에서 빠져버리고 중간에 손해본 사람들끼리 소송을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판결로서 끊기보다는 조정을 좀 많이 권하는, 이게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두 사람이 좀 양보해서 서로 손해를 좀 분담하십시오 라고 하는 조정을 권하는 구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판결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조정으로 가게 되면은 양쪽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임차인도 어느 정도 손해, 건물주도 손해, 이렇게 되고, 판결로 가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표현 대리에 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대리권이, 중개업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그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소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게 대리권이 이제 부인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 특히 계약의 효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거래에서 프로기 때문에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저 사람이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나왔을 것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물론 그 결론, 그 느낌이 정확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서류는 조금 미비하지만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뭘로 보나 이렇게 위임했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니 나중에 그 서류 미비한 부분을 기화로, 또는 그 조금의 빈틈을 기화로 그 본인 쪽에서 그 계약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특히 그 본인한테 그 계약의 효과가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보면, 공정하게 본다면 이건 엄연하게 그 위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유효하게 계약이 진행된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부인하는 그 본인 쪽에서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손해를 좀 덜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트집을 부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한번 우리 그 민법 135조에 따라서 135조에 표현 대리인의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리권을 부인해 버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대리권 부인해 버리면 그냥 계약이 무효가 되고, 처음으로 네가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또는 무권 대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물론 형사적으로 이제 따지자면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뭐 사기죄라든지 또는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문서 위조, 이런 식의 어떤 이론 구성으로 그 무권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적인 처벌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내가 대리권 위임받은 건 맞는데, 또 준 건 맞는데 중간에 이게 상황이 변해서 팔지 마라라고 해서 대리권을 철회했다. 대리권 수요를 철회했다. 그리고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마음대로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무권 대리인 입장에서도 내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철회를 했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한 거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사적인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해야만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데,
그런 지금 진술을 통해서는 진술은 지금 과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착각을 하고 그냥 진행을 했다는 그런 과실이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로 이렇게 처단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135조에서 정하는 이 무권 대리인의 배상 책임, 이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실 법한데요. 이 135조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나왔는데 결국은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무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하고는 좀 달라서 이행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행 책임을. 이게 좀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좀 낯서실 텐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파트를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1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내가 대리인 나간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무효다. 이렇게 하는 사안에서 대리권 입증하기가 뭐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대리권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요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손해배상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 책임이에요. 이행 책임. 이행 책임. 그래서 이행 이익의 배상, 이행 이익의 배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것이 이 통설이기 때문에 그 이행 이익이란 것은 계약이 그대로 이행됐더라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그대로 이행됐더라면 그때 상태와 그렇지 못했을 상태와의 차익입니다. 차익. 그러면 대리권이 있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10억을 주고 12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셈이죠. 그죠? 시세가 그냥 더 올랐다라고 할 때, 그러면 2억 상당의 어떤 마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준 돈만 돌려받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 마진,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의 어떤 마진, 그 상당의 배상 책임을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죠. 이 규정에 따라서.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일을 저질러버린 거죠.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거든요, 그게.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는 사실상 배상 청구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때의 상태와 있었을 때의 상태의 그 차익입니다. 차익인데 그러니까 불법행위,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 행세를 하고 한 사안인데, 그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 체결이 안 됐겠죠. 행사를 안 했을 테니까. 거래 체결이 안 됐을 텐데, 계약 체결이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체결을 해서 어떤 손해가 입은 부분인데요.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란 것은 그 부동산을 취득 못하는, 계약이 체결이 안 됐을 것을 그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행이익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체결 안 됐더라면 뭐 중개 수수료도 안 줬을 테고, 또 만약에 뭐 등기까지 됐다면 등기 비용도 물지 않았을 테고, 뭐 하는 그런 그랬는데,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지급이 됐고 뭐 등기 비용도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135조에 따른 이행이익의 어떤 손해배상,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아주 이게 가까운 이게 완전 엉터리, 전혀 권한 없이 이렇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인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무작정 이게 대리권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올 때는 그 대리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만약에 건실한 사람이다.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부인할 만한 실익이 없습니다. 대리권을 부인할 만한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아까 가격이 오른 그 부분 그 마진만큼의 배상 책임을 무권 대리인이 그대로 져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리권 그 부인하는 부분을 나중에 그냥 포기하는 대리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은 이게 그 이제 대리권이 좀 의심되는 사안에서 그 대리인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아두면 중개업자는 책임을 좀 면하게 되고 그런 경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이 135조에 따른 어떤 책임이라는 것은 그 부분으로 무권 대리인을 좀 압박해 보라고 하는 부분은 무권 대리인이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게 그 대리권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 무권 대리인이 그러니까 대리권을 부인해 버리는 그러니까 대리권은 사실상 주어진 것 같은데 부인해 버리는 그런 사례에서 무권 대리인을 압박하여서 그 대리권을 인정받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서는 잘 통해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고 각서 써봐야 그것은 아무런 부담이 사실 안 되죠. 그 깜빵하고 말아야지. 그 사람은 그냥 깜빵 보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상대방이 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중개업자는 물론이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중개업자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중개업자는 뭐 중개 업무를 할 때는 그 무권 대리인이 뭐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